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세 번째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김부겸 총리 내정자.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총리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총리에 임명된다면 현 정부 들어 최초의 영남 출신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도의 극복, 사회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문 대통령은 새 총리 지명과 함께 5개 부처 장관도 교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 총리 사퇴 후 후임 총리 취임까지 공백 등을 감안해 일단 유임됐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됐습니다. 정무수석 비서관에는 기용이 유력시되던 이철희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발탁했습니다. 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호란 교수를 기용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다음 달 후반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청와대와 백악관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가운데 미 백악관은 구체적인 날짜를 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는 처음으로 한미 양국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다음 달 후반에 한미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동맹 관계를 더 강화시킬 것이란 취지의 의미 부여도 있었습니다. This visit, following the recent 2+2 visit to Seoul by Secretaries Blinken and Austin and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trilateral meeting in Annapolis, will highlight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long-standing ties and friendships between the people of our two countries.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지 시간으로 1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중국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 연이은 동맹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중국 접근법에 대한 조율과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 수도권과 부산에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입니다. 국내 발생 652명, 해외 유입 사례 2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15명, 경기 216명, 부산과 경남 각각 44명 등입니다. 서울 서초구 직장에서 관계자 1명이 지난 4일 처음 확진된 후 어제 4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되는 등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25.7명으로 이 가운데 66%, 416.4명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합동 방역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경찰,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해 오는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학원과 종교시설, 체육시설, 식당 등 9개 분야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상이 있는데도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사흘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55%에 달했고 전체 환자 5천여 명 가운데 22.5%가 유증상자의 검사 지연에 따른 추가 확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보훈 돌봄 종사자, 항공 승무원 대상 예방접종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투석 환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센터가 71곳에서 175곳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이 증가된 10만 5천 명이 하루에 접종받으실 수 있게 되어 향후 접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3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221명으로 3일 연속 200명을 웃돌았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장에서 닷새 동안 26명이 확진됐고 초등학교로 확산한 성남의 노래연습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의 재활용 의료 선별업장에서 어제 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처분하는 의류를 모아 선별해 수출하는 업체로 지난 11일 직원의 가족이 확진되면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다른 직원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닷새 동안 확진된 인원은 25명입니다. 인근 초등학교로 확산한 성남 분당구의 노래 연습장 관련 집단 감염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어제까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남 수정구의 중학교 체육관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화성의 운동시설 관련해서도 5명이 감염되는 등 학교와 운동시설 확진도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 사례를 포함해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21명 새로 확인돼 사흘 연속 2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57%가 소규모 감염이었고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아 확인 중인 경우는 26%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유흥업소와 식품접객, 공중위생업소 등 23만여 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78곳에 대해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담양 사무소를 중심으로 광주 전남에서 관련 확진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현역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처음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전남 담양사무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는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또 광주에서 2명, 전남 담양과 완도에서 각 1명 등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그제입니다. 수행비서와 당원 등 4명이 확진됐는데 어제는 이 의원의 사무실 관계자가 추가로 확진되는 등 오늘까지 관련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담양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5명, 완도 1명입니다. 이 의원은 소행비서의 확진 이후 검사를 받고 어제 저녁 서울에서 확진됐는데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담양, 한평 등을 돌며 결혼식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도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담양사무소 관계자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당원들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장에 갔다가 확진되면서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역학조사의 성실히 협조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잡기 위해 어제부터 담양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담양읍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법무부는 직원 1명이 확진돼 모든 직원을 퇴근시키고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20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혁신행정 담당관실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4개월 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모든 직원들은 즉시 퇴근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뒤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방역 문제로 비판을 받았던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선 20일 만에 확진자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진주교도소의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된 겁니다. 이 수용자는 지난 5일 입소 뒤 혼자 격리돼 있다가 격리 해제 전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50여 명에 대해 우선 진단 검사를 한 뒤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검사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 총무 담당관실에서도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옆자리를 쓰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민사소액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 과반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실외에서 더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며 오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기에 화이자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해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했는데 현재 일부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사선의 친문계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개혁을 내세운 친문계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의원 169명 가운데 104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함께 출마한 박완주 의원은 65표에 그쳤습니다. 비주류 중심의 쇄신 요구, 즉 정책 기조 변화보다는 개혁의 바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윤 의원도 중단 없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합과 전당대회 중 무엇을 우선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합당을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를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봐가면서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합당을 찬성한다,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결정이 있고. 한편 여야는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억식에 참석한 건 5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LH 전직 부사장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LH 전직 부사장 A씨의 투기 혐의를 잡고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산 뒤 2020년 6월에 팔았는데 해당 부동산은 성남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고 해역과 진도, 팽목항, 목포신항 등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그곳 추모 행사가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 세월호 유가족 추모식을 끝으로 추모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0분 전부터는 일반 추모객들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입구 가득 추모객들이 달아놓은 노란 리본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저 멀리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월호 선체도 보이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배의 절반이 이미 녹슬었고 일부는 무너져 내려 7년의 세월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열린 추모 행사는 선상 추모식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유족 등 60여 명은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는데요. 100길로 3시간을 달려 목포에서 110km 떨어진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당시 세월호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잠긴 시각인 오전 10시 30분에 맞춰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이곳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선체를 둘러보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일반 시민들의 추모 행사도 이어졌는데요. 앞서 오전 10시엔 목포 시민들이 이곳 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을 열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처음으로 수습된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추모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또 광주에서도 광주 시민상주 모임이 세월호 7주기 기자회견을 열었고 광주 청년진보당이 4.16km 도보 행진을 벌이는 등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행사가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에서도 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는 오늘 오후 3시 유가족 중심으로 세월호 7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기억식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4.16 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인천가족공원 추모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효성 울산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황산 3,0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이 탱크 안전시설 밖으로도 황산 일부가 새나가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첨단 소재, 타이어 보강제 등을 생산하는 효성 울산 공장. 119 특수구조단대원들이 누출된 황산 제거 작업을 벌입니다. 황산이 누출된 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7만 5천 리터 용량 탱크에 보관 중이던 황산 3,0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거를 다 막아놨습니다. 폐쇄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8,000리터 존재 해수 중에 있는 겁니다. 황산 대부분은 탱크 내 안전시설인 방유제 안에 누출됐습니다. 방유제 밖으로도 900리터가량의 황산이 누출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공장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한 3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우리 이제 여기 소방하고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대기 농도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황산의 농도가 특별하게 높게 측정되지는 않았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산 저장 탱크의 센서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막아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인데 미 의회가 한국 인권 문제로 청문회를 연 건 이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기구인 렌토스 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에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What I really think is extremely alarming is a retrea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vis-a-vis North Korea and China, ostensibly in the cause of fostering better relations or achieving nuclear nonproliferation.
인권위원회의 맥거번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은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법을 개정하길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a redo. 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 would encourage Americans who want to weigh in on this issue to talk to residents on the south-north border who advocated for this measure in the first place. 미 하원이 지난 2008년 기존 인권위원회를 렌토스 인권위로 이름을 바꾸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이래 한국 내 인권 관련 의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렌토스 위원회는 의제를 논의할 뿐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를 각별히 강조해온 만큼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규모가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는데 대규모 검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달 1인당 $1,400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2월 마이너스였던 미국 소매 판매가 지난달은 1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스포츠용품과 의류를 사는데 특히 지갑을 많이 열었고 영업 재개 조치가 잇따르면서 식당과 주유소에서도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진 게 가장 주요했다지만 하루 300만 원씩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도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강하게 개선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retail sales numbers are very, very healthy. And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data that's coming out, we're going to have a great growth environment.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in that, 5.5 to 6% type growth environment. 소비 심리 개선으로 여름철 여행 수요도 크게 늘 걸로 예상되면서 미국 대형 항공사들도 속속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올여름 국내선 운항 좌석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국제선은 80%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조종사 신규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here's a lot of pent-up travel demand, and we really want to be there and be ready to move our customers to wherever they want to go safely, efficiently, and make sure we're putting out a good product.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자리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경제 지표들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34,000선을 돌파하는 등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1% 안팎씩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소방 안전 점검 현장을 김용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끊임없는 대형 건축물 화재 사고,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1차적 요인은 규모 때문입니다. 대낮에도 길을 헤맬 정도로 큰 시설이지만 지하 주차장 공사장엔 한가운데 지도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다 보이는데 여기서 작업을 하시다가 화재가 나서 노면이 발생하시면 아무 데도 안 보입니다. 그거 평상시하고 사안 발생했을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사 중이라 소방시설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도 취약한 부분입니다. 옥상 수도는 설치는 했는데요. 아직은 본소장까지는 옥상은 안 났습니다. 밑에 지하층부터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방페트롤이 대형 공사장 400곳을 단속한 결과 무려 5곳 중에 1곳꼴로 소방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용접과 절단 등 작업을 할 때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화재 감시자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컨트롤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 발 더 뛰고. 소방은 특히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나 훼손, 불법 주정차 등을 화재 피해를 키우는 3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7월 휴가철과 9월 추석,
12월 입동기 등 시기별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중 3,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9포인트 상승한 3,198.62에 코스닥은 7.72포인트 오른 1,021.6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넷마블이 신작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했고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LNG선 세척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시젠이 이탈리아 정부와 1,20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 소식이 알려지며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린 1,11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하늘이 매우 뿌였습니다. 황사가 날아들어왔는데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 그밖에 경기도와 충남에서도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황사 낀 하늘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여기에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얼어붙어 쌀락 우박이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5도, 청주, 광주 16도, 대구 18도 등으로 역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은 하늘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